같이 한번 11차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씩 여러분의 시간. 자, 오늘 주제는 신라. 신라가 당시의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한 역사를 배워볼게요. 신라가 삼국통일한 역사. 자, 교과서 57, 59조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할게요. 네. 아는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거야. 자, 여기까지 1절이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황산벌의 누구? 계백. 맞서 싸움? 관창. 오늘은 이 황산벌의 계백장군과 관창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저 둘이 싸운 이유가 신라가 당시의 백제 그리고 이후에는 고구려를 쳐들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어떻게 그 조그마했던 신라,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동쪽에 치우쳐던 신라가 어떻게 통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입니다. 신라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신라랑 어디랑 같이 했지? 당나라. 당나라. 자, 왜냐면요. 당시에 7세기 600년쯤에 국제 정세인데 백제랑 신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원수입니다. 왜일까? 신라가 뒤통수라서. 그치? 당시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 때려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백제는 당시 고구려와 편을 먹었고요. 백제의 영원한 동맹국. 왜? 일본. 맞아요. 왜? 그리고 고구려는 같은 민족, 어떻게 보면 유목민족 피가 흐르는 돌가가 굉장히 친했고요. 이렇게 세로로 고립되니까 신라는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어디밖에 없다? 수나라, 당나라. 그런데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나라, 당나라가 어딜 쳐들어왔죠? 고구려.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당시에 고구려가 이것을 막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 역사인데요. 당시에 신라랑 당나라가 동맹을 맺고 또다시 고구려, 백제를 쳐들어왔는데요. 스타스, 성진 집중해주고. 자, 이때 신라가 왜 동맹을 맺었냐? 자, 우선 이때 신라랑 당나라 모두 필요해서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의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입니다. 여러분, 의자왕 혹시 아는 친구들 이미지가 엄청 나다? 분명. 맞아. 삼천 궁녀와 함께 항상 술 먹고 놀면서 나라를 망친 인물이다라고 아마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생긴 건 모르겠어. 잘 들어봐봐. 여러분, 의자왕이 어렸을 때 별명이 뭐냐면 해동공자야. 동쪽에 굉장히 똑똑한 공자, 되게 훌륭한 사람을 칭송받는데요. 이랬던 의자왕이, 백제 의자왕이 당시에 신라를 공격합니다. 얘가 신라를 쳐들어거든요. 초반에. 왜냐면 백제 입장에서 신라를 용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의자왕의 선조였던 바로 백제 성왕을 죽인 나라가 신라이기 때문에 의자왕은 성왕을 죽이자 그러면서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라 여기 대야성이라는 것을 상마시켜버려요. 대야성이 어떤 곳이냐? 여기가 소백산맥이 지나고 있는데 이 산맥에 있는 평지 쪽이야. 그래서 대야성이 뚫려버리면요 경주까지 평지입니다. 즉 백제 군사를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대야성이야. 근데 여기를 의자왕이 공격해서 먹어버립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야. 그럼 그만큼 의자왕이라는 사람 엄청 싸움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해동 공자라 불릴 만큼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을까? 왜 이미지가 안 좋을까? 여자한테 미쳤어. 여미새. 그럴 수 진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잘 봐봐. 여러분, 의자왕에 대한 기록을 결국엔 누가 썼을까? 신라.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의자왕은 이러한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자. 의자왕이 정말로 훌륭한 역사 인물이래.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는 쳐들어왔던 애니까. 일단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았어. 맞아.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애가 백제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지금 백제 어떻게 한 거야? 그겠다. 먹여버렸어. 그럼 누가 나쁜 거야? 우리.
우리가 나쁜가 신라가 나쁜가? 그럼 신라 입장에서 우리가 백제 먹은 걸 정당화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무능. 맞아. 무능하고 나쁜 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의장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이 조금 안 좋다라는 해석이 되고요. 또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일제시대 때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폄훼하려고 좀 약간 가짜 역사를 만들는 거. 그때 하나의 작업이 의자왕 삼천 공격 아니었냐 설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튼 의자왕은 굉장히 훌륭했던 인물로 추정이 됐으나 결국에 나라를 멸망시킨 나중에 망한 군주이긴 합니다. 아무튼 얘가 백신라를 아까 시작해요. 그랬더니 신라가 위기야. 대한민국이 뺏기고 엄청난 위기입니다. 신라가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이때 이 아저씨 김춘추 신라 진골이자 왕족이었던 김춘추가 도움을 요청하러 어디로 갔냐? 당나라. 맞아. 처음에는 고구려 갑니다.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에 가서 이 아저씨를 만났어요. 전하! 이때 고구려에는요. 이때 좀 힘내고 이때 고구려에는요. 왕보다 얘가 힘이 더 셌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왕보다? 맞아. 영계소문. 당시의 영계소문이 왕을 죽이고 영유형을 죽이고 새로 왕을 즉위시키면서 자기가 대망리지라는 최고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김춘추를 만나. 김춘추 그러는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조건이 있다.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려면 너네가 옛날에 뺏어갔던 고구려 땅 다 돌려줘. 라고 합니다.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없어요. 없는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한테 땅 뺏기나 고구려 땅이랑 똑같아. 무조건 손해야. 그러니까 이게 동맹 조건이니까 이거 들을 수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럼 고구려는 왜 안 도와줬냐? 우선 고구려 입장에서요. 신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왜냐면 둘이 치고받고 싸워야 둘이 어떻게 돼? 약해져요. 맞아. 둘이 약해져. 그럼 고구려 어떻게 하면 돼? 피다 먹으면 돼요. 뽑으면 되지. 그리고 지금 상태를 봤더니 백제가 더 약해. 신라가 만약에 백제를 이긴다면 신라가 더 강해지고 우리랑 결국 뭐 할 거야? 싸울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요. 백제를 도와주는 게 더 이익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내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니까 고구려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 김춘추를 알고 지낸 한 고구려 사람이 감옥에 갇힌 김춘추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줘. 전래동화. 어떤 전래동화였냐면 정령으로. 토끼하고기가 아니야. 비슷해. 그 자라나는 거 뭐지? 용궁. 그 용궁 나오는 거 별주부전. 별주부전. 별주부전 이야기 해준다. 김춘추 장군,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라가 토끼한테 데려와서 토끼가 한 토끼를 데려다니 토끼가 간이 있대 어때? 없어요. 없대. 그래서 토끼가 뭐라고 했어? 나 저기 묻어놨다. 그치? 나 토끼 왔다. 아까 그러니까 나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보냈더니 이거 어떻게 했어? 도망가요. 똑같이 이 이야기를 김춘추가 해줍니다. 뭐 하라는 걸까? 도망가라. 그치? 그 말을. 맞아. 너 내 연기소문 만나서 뭐 하면 된다? 뭐라? 거짓말 해라. 땅 줄게. 나 돌려보내줘 하겠지. 그래서 당시에 김춘추가 풀려났다는 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별주부전입니다. 아무튼 이때 김춘추가 풀려 나와. 그래서 김춘추가 간 곳이 어디냐?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이 오케이 좋아. 가오 합니다. 왜냐? 이때 당도 신라가 필요했거든. 어디를 공격하려고? 고구려. 당시의 당도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한 입장이었어. 그런데 지금 신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뒤에서 고구려를 같이 싸워주고 그리고 너네한테 식량 같은 것도 주겠대.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어. 땡큐야. 그냥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맺은 동맹이 무슨 동맹? 나랑 동맹.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동맹에는요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이때 얘네 조건이 뭐였냐? 우리 같이 어디 공격하자? 고구려. 고구려랑 백제. 백제. 우리 같이 두 나라 공격하자. 그럼 얘네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 중에 멸망하면 우리가 신라가 평양성 남쪽으로 먹을게. 니네가 평양성 북쪽으로 먹으라. 이게 동맹 조건이었어.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신라 왕이라면 고구려 백제 중 어디 먼저 쳐들어왔을 거야? 백제. 일단 누가 더 셀까? 고구려. 고구려 세겠죠? 근데 세세전에 원정 실패요. 원정 실패. 되게 빨리빨리 하라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고구려 먼저 갔을까? 신라 먼저 고구려 먼저 갔을까? 백제 먼저 갔을까? 고구려. 약한 놈 먼저 팰래? 강한 놈 먼저 팰래? 안 먼저. 그때마다 전략과 전술에 따라 달라겠지만 이때는 백제 먼저 침입합니다. 백제부터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약한 놈인데. 조용해. 넌 착한 척하지 마. 자, 이때 백제의 서쪽 바다에서는 당나라 군대가, 동쪽에서는 신라군이 양쪽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여기저기 병력을 나갔고요. 이때 신라의 군대가 사비성 앞, 당시의 백제 수도 구역까지 오니까 백제의 사비성에서 병력을 싹싹 긁어모았어. 긁어모았더니 5천 명밖에 안 나와. 이걸 이끈 장군이 누구였냐면 백제 그 유명한 계백 장군. 계백이 백제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싸우러 갑니다. 결사대. 이때 상대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었어요. 말목자는 김유신. 맞아, 그 말목자의 김유신. 당시에 계백의 5천 결사대와 김유신의 신라군이 싸우는데 이때 계백이 야 신라가 도대체 몇 명이야? 물어봤더니 5만 명이래. 신라군 5만 명인데 계백군 5천 명이 싸운 거야. 어디서? 황산벌에서. 황산벌이. 황산벌이 저기 사비에서 대전간 사이에 있는 벌판이거든요. 여러분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이야. 산도 아니고 허허벌판이야. 그럼 당연히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겨요. 이기겠죠. 이때 계백이 안 거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승산이 없다. 그래서 계백이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자. 싸우면 싸울 장군인데 그래도 포기해줘. 이때 계백이 어떻게 했냐면 출발하기 전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백제는 끝난다. 그럼 내가 백제를 멸망하면 난 장군 출신이야.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죽거나 오비가 될 거야. 그럴 바엔 여기서 내가 죽인 게 낫다 해서 가족을 죽이는데요. 이기면 어쩌려고? 근데 봐봐 생각해보자. 계백이 어떤 사람 같아? 양아치. 잔인한 사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솔직히 어릴 때는요. 계획 이렇게 하면서 뭐 이미지가 어떻냐면 막 장군, 멋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포장이 됐었는데 그거를 어떤 영화에서 한번 뒤집어 썼어. 어떤 영화였냐면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봤지 너네? 유튜브에 아마 황산벌 치면은 요약된 것도 있을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아이디어가 좋았어. 일단 감독이 되게 멋있어. 감독이 그 이준익 감독이라고 그 왕의 남자 감독이야. 되게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막 유관순 뭐 하여튼 역사 영화 다 만들고 계신 분이거든. 같이 역사에 꽂히셨다. 근데 그분이 만든 황산벌의 영화가 있는데 어떤 게 재밌냐면 영화에서 백제 사람들은 어디 사투리 쓰냐면 경상도 사투리. 아니 이제 백제가 있는 곳 백제가 있는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백제 군사들은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 쓰고요. 신라는 경상도. 경상도 사투리 쓰고 고구려는 경기도. 서울만. 북한 사투리 써요. 이북 사투리를 써. 그래서 그러니까 사투리를 소재로 되게 재미나게 황산벌을 푼 영화인데요.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백의 그 가족 입장을 한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어느 날 아빠가 왔어. 아빠 왔어. 이래서 아빠 칼 들더니 죽이겠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안 먹어야죠. 야 싸워야죠. 칼 들고 싸워요. 아빠 죽여요. 아빠를 죽일 거야. 태어나봐. 쌤 근데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걔는 자식이 뭐야? 엄마랑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얘때 뭐 기록이 나와서 한 3, 4명 다 됐을까? 세네 명. 무대 이기면 왜 불러내? 무대 이기면 칼 들고 싸우면 왜 불러내? 아빠 이거. 자 여러분, 근데 계획 하여튼 그 가족 입장을 한번 보여주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가족 입장에서 억울한 주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좀 느꼈는데 아무튼 김예진이 이겼어요 그러면? 자 이러고 만약 계획이 이기면 비극이지 계획 입장에서. 아무튼 계획이 가족 죽이고 전쟁장 간다.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 5천 명이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유신이 원래는 사비성 앞에서 당나라 군대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기일이 지나버립니다. 이 계획이 너무 잘 막아내. 그러니까 김유신이 깜짝 놀라서 아니 5천 명 가지고 5만 명 이렇게 잘 막아내다니 해서 김유신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새롭게 정보를 짜야 돼. 이때 김유신 작전이 뭐였냐면 어린 화랑들을 불러옵니다. 화랑이 뭐냐면 16세 내외 딱 여러분 나이에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군에 입대시켜서
왕과 귀족들이 함께 훈련받는 군사시설, 이 어린 화랑들을 출동시킵니다. 이때 그 유명한 화랑이 누구였냐면 관창. 이때 관창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미친이 싸워. 근데 잡혔어. 개비가 딱 봤더니 애가 키운다. 너 보면 꼬마이가 하나 있는겨. 청소년이 하나 있어. 그래서 넌 뭐니? 관창이래. 너 죽이러 갔대. 그래서 개비가 밥이나 더 먹고 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얘가 돌아갔더니 김유신이 혼내. 너 어떻게 살아보려 죽냐? 화랑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정무태입니다. 싸움을 임했을 때 무태,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요. 그래서 당시에 관창이 또다시 칼 들고 개벽 죽여버릴까 하고 와. 그래서 또 잡았어. 잡아서 또 안 된다니까 밥 먹고 오라니까 또 보냈어. 근데 그게 또 개백이 관창이 또 가. 개백이 계속해요? 개백 죽여버릴까 했는데 개백이 결국에는 죽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죽이는데 이게 김유신의 작전이었어. 왜 작전일까? 왜 사기가 올라갈까? 내가 전쟁을 싸우는데 그치. 야, 봐라. 화랑들. 나이 맞아 15세 내외다. 16세 소녀들이라. 저 어린 청소년들. 게다가 쟤들 그 계급이 뭐냐면 귀족이야. 왕족이야. 저렇게 왕족과 귀족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해라? 열심히. 너네도 저렇게 싸우자. 그래서 당시 김유신이 결국에 승리했고요. 백제는 계백은 전사했고 관창이 개백한테 준 거예요? 관창 개복도 주고 백제가 항복합니다. 백제가 항복합니다. 그래도 관창은 좀 나아. 어떤 화랑은 말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죽는 애들 있거든. 관음인가 있어. 그 역사에 기록도 안 돼 있어. 이건 불쌍. 그러니까 관창은 몇 번 잡혀서 우리가 아는 거지. 많은 화랑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한번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내가 한번 틀어주고 싶은데 저 영화가 문제점이 뭐냐면 대사의 절반이 욕이야. 내가 좀 솔직히 민망해서 못 틀어주겠어. 궁금한 친구 하나 찾아보세요. 시간 다 욕하려고 편집할 수가 없어도 다 욕이야. 삐만 해준다. 삐삐삐 해야 돼. 자, 아무튼 자 이때 그래도 대단한 건요. 의자왕이 당시 항복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 들어봐봐. 여러분이 안성을 지키는 백제 군대야. 백제 왕이 항복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뭐 살아요. 같이 같이 항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끝까지 싸운 사람도 있을 거야. 이때 끝까지 싸운 애들이 등장한다. 백제 부흥군. 우리 백제는 멸망하지 않았다. 다시 일으키겠다 하면서 백제 부흥군이라는 거야. 우린 끝까지 싸웠다. 이 애들이 누구였냐면 이때 백제 사비성의 의장은 항복을 했고요. 이때 임존성에는 흑지상질, 주류성이라는 것에서는 복심과 도침이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부흥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백제 영원한 동맹국가 어디? 일본. 이때 일본이 도와주러 합니다. 그래서 싸운 전투가 백강전투예요. 이때 잘 들어봐. 일본이 백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백제 부흥을 도와주러 옵니다. 자, 일본이랑 백제랑 편먹고 신라랑 어디랑 편먹고? 당이랑 편먹고. 그럼 여러분 백제, 신라, 일본, 당 지금은 어떤 국가들이에요? 일본 한국 중국. 그렇죠. 한중일이야. 한중일이 처음으로 싸운 전투입니다. 백강전투.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황산벌 전투,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개백이 끝까지 싸운 전투, 백강전투, 백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일본이 도와주러 왔고 한중일이 싸운 최초의 전투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항복하면서 끝나요. 하지만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부흥운동을 했고 일본까지 와서 도와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백제가 멸망했으니 남은 데는 어디? 고구려. 그런데 고구려는요 좀 어이없게 멸망해요. 싸우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요. 내부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해요. 내부 분열이잖아. 내부 분열.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합니다. 맞아요. 왜 지들끼리 싸웠냐? 이때 고구려의 최고 관직자 누구였다고? 왕이 아니었어요. 영계소문 아저씨. 영계소문이 당시에 대망리지라 불리는 최고 관직이 있었는데 이 최고 관직이 있었던 영계소문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몇째 아들이 이걸 물려받았냐면 첫째가 대망리지에 올라. 그런데 저 대망리지 최고 관직자 자리를
둘째가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을 죽여요. 형이 잠깐 성을 비워 나간 사이에 평양성을 점검해서 지가 대망기지가 되고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야. 그때 형이 갔다가 돌아왔어. 야, 나 영감생이야, 문 열어. 이랬는데 동생이 딱 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형, 꺼져. 이제 이 성은 내가 먹었어. 형은 이제 쫓겨난 거야. 합니다. 그랬더니 염려사 어땠을까? 매우 화가 나요. 매우 화가 나겠지. 죽여버릴 거야 저놈 했는데 내 근처에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연남생은 힘이 없어. 모든 권력을 연남군이 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연남생이 어떻게 했냐면 해설 안 되지. 당나라에 항복해버립니다. 당나라.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영계소문의 아들이면서 최고 권력자 출신이야. 얘가 고구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얘가 앞잡이가 돼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모든 길목과 길목 평양성 가는 길 다 알아. 그리고 막 무슨 성의 전술 반경 몇 명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 무너뜨리는데 손쉽게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평양성에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연남권을 잡아서 죽이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멸망. 근데 나라서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쌤 생각에 연남생이 더 쓰레기 같아요. 연남관이 더 쓰레기 같아요. 더 둘 중에 네. 남건. 남건. 형이 좀 더. 근데 저였어도 남생이처럼 했을 것 같은데. 너였어 남생처럼 했을 나도 거야? 남생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 동생이 죽잖아. 혼자 찾아가서 죽이면 아니 동생이 죽는 게 우리 문제가 때문에 아니야. 아까의 그거면 실수한 아빠가 가까워져 나라를 그딴 식으로. 아니 그래, 근데 먼저 뒤통수 썼잖아. 야, 근데- 완전 시켜 줬잖아.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근데 먼저 시비 건 건 남건이가 시비 건 건 맞는데 남생이가 그거를 당나라에 항복해버린 바람에 망한 건 맞으니까 아무튼 지들끼리 때문에 망한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건 자식 잘못 키운 연계송이 아닐까? 그렇게 정의 아니야? 자식 잘못 키운 연계송이 나쁜 놈이었어. 아무튼 되게 참신한 질문이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연계소를 자식들끼리 싸운 바람에 나라 멸망한다. 그래도 고구려에서도요 아직 고구려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고구려 부흥동이 일어나.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9년에 고구려가 차례대로 멸망하면서 신라가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그 다음에 멸망합니다. 9년 차이. 660년, 669년에 거의 10년 이내로 다 멸망했구나.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삼국의 말기가 조금 아쉽기도 하죠. 자, 그래서 멸망을 했어. 그럼 나당동맹 성공한 거 실패한 거야. 성공은 실패. 나당동맹 성공이죠. 얘네 목적은 두 나라 멸망시킨 거야.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잠깐만. 고구려 이때 부흥동 사고 이때. 얘들아 이게 가끔 시험 나올 때도 있거든요. 뭐 이번 시험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수능이나 수학 항공사 능력고사식으로 가끔 나와 이 지도가.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요 파란색 임종성 주류성의 백제 부흥군이 있었고 빨간색이 고구려 부흥군이야. 보면 오골성의 고영무, 한성의 권모장, 금마저의 안승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름 멸망하고 나서 계속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의 때문에 그냥 부흥군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동맹을 성공한 신라랑 당나라 그럼 동맹 조건이 뭐였을까? 딱 나오면 자 평양성을 기점으로 남쪽은 어디가? 신나. 신라가 그러니까 평양성 북쪽은 당나라 니네가 먹어라 이게 동맹 조건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마지막 학습 먹겠다. 신라랑 당나라랑 사이좋게 땅 먹고 갔어야 되는데 얘네끼리 싸워. 마지막 이런 걸로 당 전쟁입니다. 왜 싸웠을까? 땅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이때 배신 때려. 누가 배신 때리냐면 당나라. 당이 배신 때려. 당나라가 배신 때립니다. 어떻게 배신 때렸냐? 당나라 입장에서는요 땡큐야. 그 강력한 고구려도 멸망했어. 백제도 멸망했어. 남은 건 어디? 신라야. 당나라 입장에서 무슨 생각했을까? 다 먹어버려 그냥. 맞아. 이참에 다 먹자. 한반도 우리가 쓸어버리자. 잘 됐다. 그래서 당이 한반도 차지기를 실시한 거야.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먹어버리려는 한반도 차지 계획을 실시한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라가 야 당, 백제, 고구려 멸망했어. 이제 너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 떠나.
너 이제 군대 이제 가 올라가 라고 했는데 당나라 군대가 안 가. 버티기 시작해. 그러더니 갑자기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부라는 걸 쳤다. 안동도부. 안동도부가 뭐냐면요. 편안하게 한다. 동쪽을. 즉 당나라 입장에는 우리나라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편안하게 하는 도호부. 도부가 군사기지야. 그리고 백제 땅에다가는요. 뭉진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신라가 안동도부 설치했을 때는 이해를 했어. 아, 어차피 저기는 당이 먹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백제 땅에 뭉진 땅에 도둑부를 설치해. 군사기를 설치했어. 그럼 이 뜻은 백제 땅도 어떻게 하겠다? 먹겠다는 거. 먹겠다는 거잖아. 원래 백제는 누구 거야? 우리 거. 신라가 먹어야 돼. 근데 당나라 이거 먹겠다 한 거야. 게다가 갑자기 신라 땅 경주에다가 계림 도둑부를 설치합니다. 계림이 이제 경주라는 뜻이거든요. 계림 도둑부를 설치해. 즉 우리나라를 치면요. 갑자기 외국 군대가 서울 한복판에다가 군대 기지를 설치하고 군대를 보니까 생각하면 돼. 이거 허용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절대 못하죠.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신라가 아 얘네가 지금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땅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 여러분 당나라랑 싸워야 돼. 힘이 부족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어디다 요청해? 왜? 일본 이미 백강전투에 털리는 바람에 도와줄 수가 없어. 실제로 여러분 백강전투 때 일본이 진짜 정문면 다 끌고 옵니다. 근데 깨져버린 바람에 일본 군사 다 잃었어요. 인도 유럽 인도? 이탈리아 예.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비엔남. 이탈리아? 몽골 비엔나는 누구야? 자 이때 신라가 도움을 어디다 요청하냐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탈리아 어이없네. 바로 백제 고구려 출신 유민들. 백제 고구려 나간 나라들의 사람들이 아시잖아. 걔들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여러분이 백제 고구려 사람이라면 이라면 신라 도와줄까? 안 돼요 아니 도와줘요. 심해요 도와줄 것 같아. 도와줘요 지금 도와주는 친구 있잖아. 아마도 이런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자. 만약에 신라까지 먹히면 어떻게 돼? 우리가 무슨 나라 된 거야? 한국 되는 거야, 당나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입장에서도 신라가 미워 죽겠어. 우리를 멸망시켰어. 하지만 그래도 당나라보단 낫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일까? 언어라도 잘 통하니까 맞아. 언어로도 통해. 왜냐면 우리 같이 호손이었거든요. 당은 우리랑 언어로 안 통해. 왜냐면 민족이 달라. 하지만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한민족이야 이런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도 언어 통하고 같이 옛날에 사만 시절부터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아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때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도와줬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고구려 부흥군이 고영루 건모점 안승이거든요. 한 놈이 좀 이상한 데서 있어. 안승 맞아. 여러분 안승이 위치한 익산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여기 옛날에 누구 땅이야? 백제 백제 땅이야. 백제 땅에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 고구려 고구려 공격하려고 있어. 말이 돼? 아니요 안 되잖아. 왜 얘가 여기 있냐면 신라 당시의 왕이 도와달라는 거야. 안승한테. 너 도와줘. 도와주면 여기 익산에서 고구려 세는 거 도와줄게. 그래서 안승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같이 힘을 써서 신라가 당나라와 싸운데요. 그 싸운 장소가 매소성 그리고 기벌포입니다. 이때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를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큰리 이깁니다. 승리. 그래서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던 당나라 군대를 다 북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지도가 가끔 시험에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 이걸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딱 아셔야 돼. 지금 보면은 평양에는 안동도구, 웅진에는 웅진도덕구, 계림에는 계림도덕구가 설치됐어요. 당나라가 딱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신라가 매소성과 기월포에 싸워서 이겼고 이때 당나라를 물리쳤다라는 거. 저 지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과 어디가 통일했다? 신라가 삼국통일합니다. 제일 변방에 있었던 나라가 삼국통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네. 맞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 그러는데 통일이 됐어. 그럼 더 이상 뭐 안 해도 돼? 전쟁. 전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남은 길은 뭐야? 이 남은 숙제, 신라의 숙제는 뭘까? 다 풀어나가는 거
그렇지. 관계를 다시 개선해 나가야 돼.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맨날 싸우는데 이제는 얘들이랑 뭐 해야 돼? 네, 잘 친하게 지내야 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라가 상호통일해서 좋아진 점은 뭐가 있을까? 땅이 커졌어요. 이 신라 입장에 땅이 커져서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 강해졌어요. 어? 강해졌어요. 아, 신라가 강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왜 고구려 땅까지 다 묻었어? 맞아. 지금 보면요, 평양성 이남을 다 신라 가졌지만 북쪽 고구려 땅의 대다수를 다 잃었습니다. 누가 그리고 어때요? 저기 이제 당나라 땅입니다. 왜죠? 그 저번 아, 내가 뺏어갔어. 계약 조건에서 근데 계약 근데 약속을 어겼는데 왜 줬잖아. 아, 저 이상으로 신라가 먹고 싶었으나 신라도 나라전쟁 때 많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저 위까지 올라갈 수 힘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는 게 최선이었어, 신라 입장에서. 잘했네. 자, 그리고 아쉬운 점도 뭐가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신라 상통일을 안 배워. 통일했던 그 북한 교과서에는 신라 상통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분이 나쁘거든. 당과 함께해서. 맞아. 신라가 혼자 한 게 아니야. 외세, 당의 힘을 빌렸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라를 좋게 볼 수도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혹시 학원 다니면은 그 친구들 물어봐. 너네 역사 시간에 논술평가 뭐 하면은 내가 물어보진 않았거든.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랑 몰라서. 나 아마 내가 봤을 때 분명 한 곳 이상은 이거 나올 거야. 신라 상승의 의의와 한계. 의의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 한계가 역사적으로 아쉽거나 부족한 것을 한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각자만의 의의와 한계가 아마 각자 있을 건데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의의와 한계를 여러분한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공지능 GPT한테 물어봤어. 그때 얘가 알려줬어. 의의 4가지, 한계 4가지를 알려줬어. 그런데 이 중에 맞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는 말도 있긴 있어. 하지만 틀린 말도 많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무조건 답을 만들 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전부 풀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끌어온 정보 중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선택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의 4가지, 한계 4가지가 GPT가 알려줬는데 이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공감이 된다라는 의견 하나, 공감되지 못하겠다는 의견 하나, 각각 상대시켜서 총 4가지를 번호로 입력하신 다음에요. 그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아마 천천히 학습지 읽으면 이해가 될 거고요. 선생님 끝나기 한 2분 전에 자기가 쓴 의견 마음껏 보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좋아요 받으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